안녕하십니까. 자, 동영모의고사 1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좀 받았을 테니까 한번 일단 풀어보셨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너무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일단 난이도는요, 제가 봤을 때 실전 난이도까지 올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 맞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 이상 맞으시면 준수하시고요. 8개에서 10개면 평균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맞은 개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열심히 하시면 돼요. 아직 뭐 9월달, 10월달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간은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동영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네. 이건 알고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하셔서 모르는 부분만 좀 보충 정리하셨는데 제 욕심으로는 기본서를 통해서 다 정리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단 하나를 잡으라고 했죠. 제가 계속해서 하나를 잡고 한 놈만 잡아라.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해설 강의를 할 때는 일단은 그 문제와 관련된 쪽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수업 끝나고 이 서브노트를 통해서 꼭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문제가 계속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고가 이미 확정된 상태라 보니까 일단은 나가고 아마 보충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매해 2문제 정도. 그래서 조금 실전에 나올 수 있는 거 업그레이드 된 문제를 보충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10시 50분부터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2시간에 끝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실전의 수준보다도 여기 한 120% 정도가 더 높다 보시면 돼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지문이 좀 길죠? 지문이 긴 거는요, 압축, 요약이 되게 실전에서는 조금 이거보다 줄어들 거야. 근데 저는 이제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건 많고 해야 될 건 많다 보니까 지문이 좀 길어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전에는 이거보다 지문이 좀 짧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앞으로 동영모의고사 문제 좀 잘 정리하시고요.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자, 1회 문제죠. 자, 문제 1번. 납세무의 성립 시간은 설명 중 옳은 것을 묶은 것은 자, 첫 번째 1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기 진작 차원에서 아주 쉽게 냈습니다.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 조세 총론에 관련된 문제에서 가장 전형적인 출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 298쪽 적어 놓으시면 돼요. 298쪽 펼쳐 놓으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조세 총론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바로 납세무 성립 확정이죠. 그래서 성립 시기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성립 시기를 물어보면 항상 여러분의 포인트가 뭐냐? 당해 세목이 뭐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결정돼. 그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옳은 것을 묶은 거죠. 자, 1번의 문제 특징은 보기 박스 문제입니다. 최근 실전 문제에서 이런 보기 박스 문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제가 누차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 다 푼 다음에 답을 찾지 말고 내가 아는 것부터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지어가다 보면 2-3 문제만 풀어도 답이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제 유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보죠. 1번, 기억이죠.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자, 취득세는 성격이 뭐고? 행위세. 따라서 행위 시점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자, 옳은 걸 물어봤죠? 실전에서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됐지만, 항상 여러분, 문제는 결론이죠. 그래서 O냐, X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 지문에서 X를 물어보면 항상 문제 지문에 밑줄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하면은 틀린 것에 밑줄이 쳐져 있다고. 옳지 않은 것, 그 밑에 뭐가 쳐져 있다고요? 밑줄. 그러면 문제 지문에 밑줄 쳐져 있는 것은 뭐를 물어보는 거다? 부정문을 물어보는 거죠? 아닌 거, 틀린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제 풀 때에 항상 습관적으로 이 밑줄 치진 거와 관계없이 옳은 걸 고르면 O, X를, 틀린 걸 물어보면 X를 문제에다 표시합니다. 그러면 아는 문제를 실수를 해갖고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옳은 걸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기억 나와 있는 걸 찾아보시면은 1번과 3번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2번, 4번, 5번 지워버리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사인펜으로 휙 지워버리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1번과 3번이 남았죠. 그러면 2개가 나왔을 때는 2개를 다 풀지 말고 차이점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차이점 보시면 1번과 3번의 차이점 보시면
하나가 차이 나죠. 니은. 그럼 니은 확인하면 되죠. 자, 니은의 특징이 뭡니까?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세는 재산세 과세 기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재산세를 물어본 거예요? 지방교세를 물어본 거예요? 지방교세, 부가세죠. 부가세는 항상 뭘 쫓아간다? 본세를 쫓아간다. 따라서 지금 재산세에 대한 지방교세 때문에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럼 니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몇 번 되는가? 1번. 그래서 박스 문제가 나면 오히려 쉽다. 전부 풀 필요 없이 두세 개만 풀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정리하면 디귿.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 보유세. 언제 납세금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세 기준일. 보유세 종류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외우고 있죠, 우리? 재, 지, 종.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리을. 왜 틀렸나 봅시다. 예정 신고 납부는 양도세. 자, 리을은 소득세를 물어본 거죠. 소득세는 전형적인 무슨 세? 기간세. 따라서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가 납세물 성립되는 게 원칙이죠. 밑줄. 과세 기간에 끝날 때는 기간세 원칙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죠. 앞에 뭐라고 됐으니까 여러분. 예정 신고 납부는 항상 출전이 뭔가 제시가 되면 이 말을 왜 했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뭔가 여러분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리을은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외를 물어본 거죠. 따라서 이때는 과세 표준 금액이 발생한 달에 말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미음, 인지세. 자, 인지세는 과세 문서를 뭐 하는 때죠? 작성하는 때죠. 자, 우리 알고 계셔야죠.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실 때 대표적인 과세 문서가 뭐다, 여러분? 매매 계약서. 그럼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누구와 누가 작성하는가? 매도자, 매수자. 그렇죠? 그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 단계죠. 매도자 입장에서 뭐죠? 처분 단계죠.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인지세 특징은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또 적는다. 적지 말라고 서브노트 이 페이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만 적어. 1년 내내 적기만 해. 제가 적지 말라는 이유는 자꾸 적으면 여러분 분산돼. 지금 분산할 때가 압축 요약 정리할 때.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가 갖고 계십시오라고 하는 게 서브노트에 다 나와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다 있다.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처음 보는 게 아니라 다 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확인만 합시다. 인지세는 특징이 뭐다, 여러분? 납세 의무가 뭐하면 성립하면 성립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세금 확정되는 특징 갖고 있죠. 자, 요런 게 세 가지야. 인지세 말고 또 뭐 있죠, 여러분?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럼 원천 징수니까 지방세는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징수하는 소득세 쫓아오는 지방세가 뭐야? 지방소득세. 요 세 가지죠. 꼭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가 성립하면 별도의 절차 이시 없이 세계 확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정리한다면 인지세,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는 소득세, 그 다음에 원천 징수하면 항상 지방세 뭐와 맞대응되고 여러분? 특별 징수와 맞대응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세와 맞대응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이렇게 맞대응만 시키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리고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답과 해설을 외우셔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출전 들어가도 그대로 못 내요. 물어보는 섹터를 꼭 정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별표 3개 문제 1번은 납세 의무의 성립은 반드시 정리하시고요. 실전에 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맞춰야 됩니다. 나왔는데 진짜 나왔네. 내년에 꼭 외워야지. 이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자, 문제 2번은 종합 문제입니다. 역시 조세총론에서 전통적인 출제 부분입니다. 종합 문제라는 것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한 문제를 통해서 물어보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이런 문제일 때는요, 복잡한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각 세목의 기본적인 특징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으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2번, 거주자의 국내 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1번 취득세 과세 물권을 상소로 취득한 자는 상소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된다. 맞죠? 틀렸나요? 틀렸죠. 요거는 취득세 신고 기한의 원칙을 물어본 거예요? 예외를 물어본 겁니까? 예외를 물어본 거죠. 원칙은 뭐죠, 여러분? 취득일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죠. 근데 지금 1번은 원칙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야, 여러분? 포인트는 뭐죠, 여기서? 상속이 포인트죠. 그러면 이때는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가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죠. 말일로부터. 서브노트는 322쪽이 되겠습니다. 322쪽. 그래서 지금 본 1번에는 말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틀렸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저것만 놓으세요. 저것만 놓으시고요. 그래서 1번은 어디에 보면 된다, 여러분? 322쪽. 자, 그런데 상속이란 취득일 때는 거주자일 때는 몇 월? 6월. 비거주자는 9월. 그러면 9월이 빠져 있잖아. 그러면 12 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지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밑줄 거주자라서 못을 박아놨죠. 그러면 여기서 거주자란 말 왜 한 거야? 쓸데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비거주자에 대해서 논하지 마시오라는 출제자의 의도가 실려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자, 2번.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한다. 요거는 재산세 비과세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때에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이 사용되는데 자, 이때는 조건이 뭐다, 여러분? 유료냐, 무료냐에 따라 달리죠. 쪽수는 337쪽이 되겠어요. 337쪽. 그래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과세권자가 사용하는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무슨 사용이니까? 유료 사용이니까 비과세 요건이 무료 사용 조건을 충족해서 못해서 못했죠. 따라서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비과세 대상이 아니까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3번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쪽수는 350쪽 정도 350쪽 적으시면 되죠. 350쪽. 자, 3번 지방교육세 밑줄 부가세죠. 자, 부가세는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는 거죠. 단 주의사항 여러분, 부정한 행위일 때는 부가세도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 여부는 297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297쪽에 딱 정리해줬죠. 자, 그래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다. 그러나 토지의 과세 범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다르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에서 가장 어려운 지문은 4번입니다. 4번이 왜 어려운 지문이냐면 4번은 법률 조문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내용을 이해하는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면 사실상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4번 같은 게 진짜 어려워요. 법률 조문은 여러분이 공부하셨으면 그대로 OX가 판단되지만 4번은 한 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일단 답은 아니니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1번이 답이라며 틀린 게 그럼 나머지 다 맞는 거라며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예. 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다라고 했어요. 요거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노트 332쪽 펼쳐주시 바랍니다. 332쪽. 그러면 3번에 과세 대상이 나와 있죠. 자, 거기 양가리 1번 과세 대상별 재산세 구분에서 토지가 나와 있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밑줄 하나 and죠. and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뭐예요, 여러분? 사실상의 토지입니다. 자, 여기다 하나 적어놓읍시다. 모든 토지를 말하는 겁니다. 결론은
모든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가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의 정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물론이고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밖에 사용되고 있으면 사실상의 토지라 다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재산세에서 토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자,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뭐를 말하냐면요. 자, 357쪽 적으시고요. 357쪽 잠깐 오겠습니다. 357쪽. 자, 5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가를 본 토지 범위가 있죠. 자, 거기 보면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는 뭐를 말하냐면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안 내리고 따로 내리지 않고 뭘 쫓아간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쫓아가겠다 그러니까 항상 종부세는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 쫓아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한 토지는 뭐를 말하는 거고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를 말하는 거고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정의는 같다 다르다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앞에 나와 있는 토지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다? 같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토지의 뭐는 과세 범위는 이렇게 돼 있죠. 과세 범위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르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할 때는 분리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분리, 그 다음에 뭐 별도,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종합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다 과세하는 거죠. 그런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분리, 별도, 종합 중에서 누진세로 과세되는 뭐와 별도와 종합만 종부세 때리죠. 뭐는 분리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세 범위는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해하셨나요? 예, 그래서 어디가 더 넓은가? 항상 재산세가 종부세보다는 과세 범위가 어떻다? 넓다. 왜냐하면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를 전제로 해놓고 그 재산세가 과세된 재산 중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뭐만 주, 종, 별만 따로 끄집어내서 과세하는 거니까 항상 과세 범위는 어디가 더 넓을 수밖에 없다? 재산세가 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4번은 맞는 지문이죠. 예, 실제 기출문제에 유사합니다. 실전에서는 주택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그래서 실전에는 주택에 대한 정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다. 그러나 주택의 과세 범위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다르다. 이렇게 실전에 나왔었어요. 이때 상당히 4번이 논란거리가 돼갖고 붙었어요. 학원의 선생들끼리도 붙고 막 이의제기하고 그 당시 저는 4번은 맞는 조문이다. 근데 또 일부 선생들은 틀렸다. 그래서 뭐 이제 저쪽 학원 선생은 틀렸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맞더라고 막 카페에 글 올라고 막 난타가 벌어졌었습니다. 정확한 해석을 못하면은 4번이 조금 어려운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사실상 문제에 보선 제일 어려운 지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택도 똑같은가? 모두 주택.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정의는 어떻다? 같다 그 얘기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하는 거죠? 그거죠? 어떤 분이 진짜 있었답니다. 저 학원에서 뭐 학원에서 했는데 주택에 대한 정의 아시죠? 뭐죠? 그랬더니 그거 함축된 의미를 표현했어. 그렇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2호에서 말한 주택을 말하죠. 여러분 좋아하는 뭐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이죠. 그럼 주택법 제2조 2호는 뭐를 말하는 거죠? 주정 과목이라며. 공법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기분 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공부 전략을 잘 취하지 못한 분이 계세요.
내가 약한 부분은 방어선을 유지하는 거고 내가 점수 좀 강한 면을 보이는 부분은 극대화시켜서 점수를 평균을 끌어올리는 전략을 쳐야 되는데 약한 과목에다 올인하게 되면 내가 따야 할 과목에서 점수를 못 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평균 미달로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과목은 방어선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최소 시간을 배정해놓고 나머지 내가 조금만 하면은 점수를 딸 수 있는 과목에 좀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평균 점수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쳐야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안 나오는 과목에다 올인해가 집어넣어 갖고 그냥 그래 이 새끼 한번 해보자 해갖고 여러분 주어진 24시간 중에서 공부 가능한 시간 한 10시간도 안 되죠.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 진짜 많이 공부한 겁니다. 학원에 와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어진 10시간 중에서 내가 취약한 과목은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강한 종목,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과목에 배정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 전략이 없어. 일단 그냥 그날따라 기분 따라 울적하다. 그러면 나가서 소주 한잔 하고 오고. 기분 된다 그러면 공부 된다 그러면 공법. 그러니 나머지 과목 특정 과목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특정 과목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점수 공부를 해도 안 나오는 과목이 있어. 그건 방어선 유지할 수밖에 없어. 그 대신 시간을 투입하면 점수를 뽑아낼 수 있는 과목이 있다면 거기다 올인해 줘야죠, 여러분.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약점을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여러분 없어. 그냥 아무거나 무조건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도 평균 점수가 안 올라오죠. 지금은 여러분 9월달은 평균 점수의 극대화 시기입니다. 야 그게 더 어렵다. 이씨. 아니야 여러분 진짜 9월달부터는 평균 점수를 어떻게 돼? 끌어올리는 전략을 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보면 공부는 1월달부터 지금 오늘 현재까지 공부 패턴에 차이는 전혀 없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시기별로 각각의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냥 가는 거야. 렛츠고. 갑시다.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9월달은 평균 점수의 극대화 전략을 취하는 시기입니다. 자, 5번.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해서 양도했다. 이게 포인트죠? 이거 작년 그대로 나왔잖아요, 시험에. 그때는 어는가요?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미 작년 시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작년에 예상 문제 나왔던 거죠. 365쪽 적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자, 그래서 3번부터는 이제 지방세로 넘어갑니다. 지방세. 자, 평균적으로 지방세로 넘어가면서 취득세 평균적으로 3문제 정도 또 많으면 4문제까지 출제 가능한 부분이죠. 자, 3번.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납세무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은 자, 납세무를 물어봤죠. 취득세 납세무는 단독 문제 출제 가능한 부분이죠. 307쪽부터 적으시고요. 자,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건축물류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자, 밑줄 칩시다. 조작 설비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 아이고 읽다가 시간 다 가버렸죠.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 설비, 특수부대 설비 말하는 거죠. 건축물에 부속 부착돼서 그 건축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뭐 군의 변전 배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밑줄 확인합시다. 누가?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자, 밑줄. 누구랬어요, 여러분? 임차인 생각하십시오. 그랬죠. 가설한 경우에도 가설한 자가 취득한 걸 본다. 틀렸죠? 가설한 자가 아니라 누구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예, 실제 1번도 시험에 나왔던 조문들이죠. 2번. 관련 법률 규정에 의한 주택 재건축법이 2번은 꼭 정리해 두셔야 되죠. 관련 법률, 즉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법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밑줄 포인트는 이거네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누구야? 비조합원용이죠. 그럴 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한다? 본다가 아니라 제외한다로 받게 되죠. 자, 3번.
그죠? 예,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나왔다. 예, 자꾸 쓰네. 308쪽 보세요. 5번 맨 위에 3번. 308쪽 맨 위에 3번. 자, 밑줄 주택조합.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말하는 거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누가? 주택재건축조합이 해당. 자, 포인트는 이거랬죠, 여러분. 뭐 조합원용 이게 포인트랬죠. 그러면 이때의 조합원을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용이랬으니까 누가 취득하는 걸 보고 조합원. 단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한다. 즉 요거는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비조합원용은 조합.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죠. 자, 3번. 상속을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아니죠. 바로 그 밑에 나왔죠? 우리 서브노트에. 누구야? 상속인 각자가 납세의무자인 거죠. 단 자기 뭐에 대해서만, 지분에 대해서만이죠. 지분. 그래서 틀렸고. 자, 4번, 5번 묶어주시고요. 4번, 5번은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통칙에 나와 있는 내용. 308쪽에 주요 통칙 끄집어 내놨습니다. 제가 시험에 나오시는 통칙 정리해드렸죠? 나와 있죠? 예, 그건 보셔야 됩니다. 통칙까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보면 4번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누구 명의로 등기했대요, 여러분? 갑 명의로 등기했대요. 누가 등기 신청했는데요? 을. 그러면 갑은 채권자고 의리 채무자, 죄송합니다. 갑이 채무자고 의리 채권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채권자인 의리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한 거죠. 다만 등기 명의를 누구 명의로 했어? 채무자 갑. 따라서 등기 신청은 의리했다더라도 등기 명의자가 누구니까? 갑이니까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가요? 갑이죠, 갑. 그래서 틀렸네요. 5번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 촉탁에 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선행됐을 때의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야? 보존 등기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4번과 5번은 통칙에 있는 내용이고요. 4번은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5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안 나온 5번에 포인트를 두기 위해서 5번을 정답을 한 겁니다. 자, 문제 4번.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취득시기나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취득시기를 물어본 거죠. 별표 2개 312쪽 적으시고요. 올해 2015년도 개정하려다가 실패한 부분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에 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이다. 자, 1번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개인 간의 매매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부동산 매매는 누구죠, 여러분? 개인 간의 거래죠. 그거를 과세관청이 일일이 사실상 잔금 지급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 업무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매매인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무조건 언제? 계약서에 적힌 날에 뭐 한 걸 보는 거죠?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따라서 개인 간의 매매일 때는 설사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 하더라도 사실상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여러분? 계약상이 되는 거죠. 계약상.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자, 취득가의 총액이 50만 원 초과. 밑줄 좀 치겠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죠, 여러분? 취득가의 총액 50만 원 초과. 이 말은 왜 했어요? 면세점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정상적 과세 대상이다. 그런데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밑줄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연부취득이죠. 그래서 2번의 포인트는 연부취득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 뇌에 뭐가 떠올려야 됩니까? 연부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뭐가 나왔습니까? 잔금이 나왔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쉽죠? 참 쉽죠? 자, 3번. 3번이 좀 어려운 문구죠. 건축주가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서 교부를 요거 한 줄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밑줄 하나로 묶어놓고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원시 취득이죠. 건축주의 원시 취득입니다. 이날 중 빠른 날이 건설업체의 원시 취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원시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입주자로부터 뭘 받았다?
잔금을 받았다. 잔금을 받았다는 건 무슨 취득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잔금 지급했다는 건 무슨 취득이에요, 여러분? 승계 취득이죠. 그러면 원시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분양받은 자가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무슨 취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승계 취득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잔금을 지급한 날에 뭐 한 걸로 보고 취득한 걸로 보고 이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취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분양을 받은 사람의 잔금 지급하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까지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미완성이야. 당초 분양 조건에 따라서 완성될 날짜에 완성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은 뭐만 낸 거야? 돈만 내고 실에 지금 입주는 하는가 못하는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잔금을 지급했으니까 취득하려고 보니까 이날부터 60일에 취득세를 내!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그러면 너 기다려서 나중에 뭐가 되면 완성이 되면 그때에 이날이 건축주의 무슨 취득이 되면서 원시 취득이 이루어지면서 이날에 분양받은 자가 뭐 한 걸로 보겠다? 승계 취득한 걸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완성이 됐다. 그러면 완성된 날에 건축주의 원시 취득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등기 들어갈 것이고 보존 등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때 비로소 분양받은 자가 뭐 한 걸로 봐서 승계 취득한 걸로 봐서 이때 무슨 등기 들어가는가? 이전 등기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날? 완성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건축주나 분양받은 자는 이때까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원시 취득이 이전에 입주라도 잔금을 받은 경우는 잔금 지급일 밑줄. 잔금 지급일이 건축주의 원시 취득일과 분양받은 자의 승계 취득이 된다. 틀린 말이죠. 잔금을 지급일이 아니라 언제야? 완성된 날. 그게 바로 여러분 313조 서브노트 313조 통칙의 5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통칙 내용. 통칙을 보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5번 건축주가 밑줄 들어갑니다.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 승인서 교부일 밑줄 무슨 날? 원시 취득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밑줄 임시 사용 승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서 교부일 이 중에서 빠른 날에 그 건축주의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원시 취득되면서 이날에 뭐가 분양받은 자의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계 취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보기 지문은 원시 취득일이 아니라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잔금 지급일.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예. 자, 4번.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환기 처분해서 취득했다. 자, 여기 조건이 제시됐네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밑줄 뭐로 취득했다, 여러분? 환기 처분해서 취득. 이건 주어집니다. 그러면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은 환기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입니까? 다음 날이죠.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이 빠졌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어떤 날이다? 빠른 날이다. 5번이 맞는 말이 되네요. 5번. 물론 하나 더 주세요. 그 전에 변경되기 전에 뭐 했다? 사실상 사용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사용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브노트 잠깐 313쪽 맨 위에 보시면 간주 취득 나왔죠, 여러분? 밑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이게 원칙이죠. 이 중에서 어떤 날이야? 빠른 날이죠. 근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더 빠른 뭐 사실상 사용일이죠.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어떤 날? 빠른 날이 되는 거죠. 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이죠. 틀린 것은 별표 3개. 가장 전통적인 출제 부분이죠. 취득세에서 가장 많이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과표와 세율이죠. 과표는 다 보셔야 돼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틀린 거 물어봤죠? 1번 연부취득의 과세 표준이죠. 아, 연부취득을 물어봤네요. 그럼 항상 뭐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 연부금. 이때 연부금은 가로 열고 매해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맞나요? 예, 맞는 문구죠. 이때 여러분 연부 취득일 때 면세점은 연부 금액을 가지고 따져요? 총 연부 금액을 가지고 따져요? 총 연부 금액이야?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앞에 잠깐 어디 보시냐면은 예, 4번 문제에 보기 2번 다시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번이 2번. 취득가의 총액이 50만을 초과하는 뭐? 연부취득. 그래서 여기서 취득가의 뭐? 총액이죠. 연부취득일 때는 연부 금액을 가지고 면세점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뭘 갖고 따진다 여러분? 총액. 그러면 요거 잠깐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잠깐 확인합시다. 자, 연부취득은 결론. 연부매매 이해돼 최소 몇 년 이상에 걸쳐서 몇 년 이상이 여러분? 2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돈이 한 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온다는 얘기죠. 연부. 그러면 이때에 취득 시기는 언제 취득하는 거고 매해 사실상 뭐야 여러분? 연부금 뭐가 나오는 거고 지급일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이때는 매해 사실상 연부금 뭐예요 여러분? 지급액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4번 면세점 기준은 이때는 연부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총 연부금액이죠. 그래서 50만 원 초과냐 아니냐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를 과세하고 안 하고 50만 원 뭐 할 때 초과할 때부터 과세할 때에 면세점은 뭐를 가지고 따져라? 총액을 가지고 따지는 얘기. 그래서 아까 우리 4번이 2번에 보면 연부금은 총액이 50만 원 초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5번에 2번 가겠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즉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과표는 사실상 취득 가격이다. 맞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정리합시다. 꼭 정리해 두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 어차피 이제 주택법상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폐지가 됐죠.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그는 우리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없죠. 뭐 폐지된 걸 우리가 물어볼 이유는 없죠. 그 대신 뭐는 잡으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세법은 지방세법은 취득 시기를 결정할 때는 개인 간의 매매면 이때는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뭐를 물어보면은요.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이때는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때는 어디로 간다 여러분? 사실상 뭐로 간다? 취득 가격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는 계약상이지만 여기는 뭐다? 사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요걸 꼭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와 검증이 나왔을 때에 취득 시기를 물어보는지 과표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계약상으로 가느냐 사실상으로 가느냐를 꼭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전 입장에서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때는 계약상, 이때는 사실상.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고 싶은 욕망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공부하지 마십시오.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하시면 맨날 힘들어져요. 출전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야죠.
자,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3번 사실상 취득 가격의 범위에는 농지 전용 부담금, 대체 농지 조성비, 대체 산림 조림비는 동그라미 포함. 지금 여기 나온 건 다 뭡니까? 공가금, 준조세,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득 가격이 잦습니다. 근데 여기 3번에 중요한 말 나오네. 밑줄. 취득일 이후에. 밑줄. 취득일 이후에. 그러면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취득세 과표는 언제까지 발생한 비용이에요? 취득 시가 도래할 때까지 내가 취득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야. 근데 여기는 뭐라냐면 취득일 이후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 과표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밑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은 취득세 과표는 포함하고 제외되고, 제외돼. 왜 제외돼? 취득일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한다 맞죠. 단 옆에다 적으세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필요 경비를 잡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예, 이게 또 다르네요. 취득세의 과표는 잡을 수가 없지만 나중에 이걸 뭐하면 양도하면 양도 단계에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뭘로 잡을 수 있다? 자본적 지출액으로 잡을 수 있죠. 왜? 취득의 이후, 즉 무슨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가? 보유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양도소득세 보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두 개발부담금이 들어가 있죠. 필요경비에. 자, 4번. 건축물을 건축했는데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거나 개수. 자,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 건축, 증축, 개축 또는 뭐 개수.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가 떠올라야 되고 여러분? 간주취득. 따라서 그때는 과표는 뭐야 여러분? 무조건 그로 인하여 뭐한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죠. 근데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 반드시 세율까지 보셔야 되죠. 세율은 어떤 세율 때려야 돼 그러면?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있니 없니 확인해야 되는 거죠. 증가 이슈 그럼 어디로 가는 거고? 표준세율 2.8%죠. 그러나 건축물 면적의 증가가 없슈 그러면 특례세율 2%. 예. 정리되셨죠? 자, 5번.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토지의 지목 변경. 자, 5번은 밑줄. 토지의 지목 변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죠. 그때의 증가한가액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해서 지목 변경 이후 토지의 시가편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편액을 뭐한 가액 여러분? 뺀 가액. 이거는 원칙이야 예외야? 원칙이죠. 그런데 5번은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본 겁니까? 예외죠. 앞에 뭐라 했어?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이 된 비용이 어떻게 됐다 그래서 입증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는 원칙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뭘로 대답해? 예외죠. 예외. 즉 그 비용 자체를 증가한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는 315쪽에 나와 있는 거죠. 자, 315쪽 잠깐 양가로 6번 간주 취득일 때 과표 잠깐 보겠습니다. 걸어보면 거기 박스에 토지의 지목 변경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15쪽. 예, 토지 지목 변경. 자, 거기 밑줄 원칙, 그다음에 뭐 예외 두 가지로 구분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결론. 우리 문제 5번에 보기 5번은 원칙을 물어봤어? 예외를 물어봤어? 예외죠. 따라서 그때는 그 비용이 과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으로 본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 중 취득세가 관한 설명을 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종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 문제. 역시 별표 2개 잘 나오죠? 종합 문제, 취득세에서.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다는 게 아니라 종합 문제 스타일이 잘 나온다는 얘기죠. 자, 1번. 주택 재건축 조합. 위에다 하나 더 주세요. 조합주택. 그래서 주택 재건축 조합은 정비법이죠? 주택법상 뭐 주택조합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부속토지는 밑줄 누가?
조합원이죠 뭐.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런 거. 그게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1번 지문을 통째로 외우십니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조 위에 해당 조합원에 취득하는 조합주택 부동산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하고 본다. 다시 또 외우자. 주택법상 주택조합이 주택재건조합이 해당 조합주택 다 외웠다. 그래서 딱 보니까 또 배웠죠. 그러니까 3시간, 4시간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누가 뭐래도 나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3페이지도 못 나갔어. 그러면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시험은요. 출제원들의 문제 만들 때요. 거기에 법규 조문을 다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법규 조문의 가장 키워드만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법조문의 키워드만 여러분은 외우시면 되는데 다 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들죠. 1번에서 포인트는 뭡니까, 여러분? 조합원형입니다. 그러면 조합원형으로 나오면 뭐다? 조합원이다. 조합원형이라 뭐가 나오면 비조합원이 났다. 그럼 누구다? 조합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줄어들고 확실히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데 이걸 그냥 다 외우는 거야, 통째로. 왜? 그러면 여러분도 힘들고 뇌에 부하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뇌 계속 버프링이 일어나잖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키워드만 잡으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체를. 2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별장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한다. 요거 뭘 물어보는 거구나. 취득세, 비과세 물어보는 거야. 감 잡으신 거죠? 그러면 자, 임시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뭐니까? 가건물이니까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단 뭐는 있다? 조건은 있다. 어떤 조건?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충족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런데 마지막 출제에 꼬았죠. 뭘 꼬았어요? 별장 꼬았죠. 이게 뭐야? 그러면 안 되죠. 별장이 뭐야 여러분? 사치성. 그래 무슨 대상? 중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요. 중과세라는 것은 법에서 세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무겁게 때리겠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놈들이죠. 얘는 취지가 중과세를 때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중과세율로 적용하겠다는 중과세 대상을 비과세 해주면 중과세 의미가 없어지죠. 따라서 중과세 대상은 중과세를 하겠다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설사 얘가 무슨 대상이라도 비과세 또는 기타 감면 대상이라도 이런 혜택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임시 건축물은 원칙 무슨 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이지만 이걸 뭘로 사용하니까? 별장이라는 중과세 대상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이들은 중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공통입니다. 이건 공통.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다 공통이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무슨 대상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라도 그 물건이 무슨 대상이면 중과 대상이면 당연히 비과세 어떻게 되는가? 배제되는 거죠. 또 이런 애들은 특례세를 적용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이게 중과세를 하기 때는 취지입니다. 이런 거 기본 베이스로 깔아 두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맞아서 틀렸죠. 부과하지 아니한다가 결론은 뭐니까? 별장이니까 부과한다. 그것도 무슨 세율로? 중과세율로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로서 답이 되는 거죠. 3번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랍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요. 뭐가 이루어졌대? 검증이 이루어졌대. 그런데 걔의 과표를 물어봤어? 취득 시기를 물어봤어? 취득 시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가? 계약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4번 개인이 취득하는 할부 연부 이자 밑줄 개인이 취득하는 할부 연부 이자는 포함 제외 법인이 하면 포함 그렇죠. 그 다음에 밑줄 부가가치세 밑줄 전형적인 간접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개인 법인 구분 이시 없이 무조건 제외. 따라서 취득 가격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다. 맞는 말이죠? 예. 5번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 또 30일 이내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할 때는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외. 이거와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죠.
고급 주택 적어놓으세요.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을 취득했다. 취득할 당시에 중과세의 대상인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일부터 며칠이네요? 30일. 동그라미 출전 충분히 장난칠 수 있죠. 30일을 며칠로? 60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잡아내야 됩니다. 60일이 아니라 며칠이다고요? 30일이네.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급 주택이나 고급 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해서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가면 중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은 등록 면허세입니다. 역시 저는 올해 한 문제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작년에 안 나왔죠? 이때 등록면허세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등록면허세의 과표와 세율이죠. 특히 올해 2015년도 개정하려다가 개정이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서브노트는 여러분 326쪽부터 적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걸 물어봤네요. 1번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 맞죠. 이는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여기도 맞네요. 다만 신고가 없거나 무신고죠.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편에보다 큰 경우 아니죠. 큰 경우가 아니라 뭡니까? 적은 경우네요. 아, 여기서 장난쳤네요. 과소신고일 때에 어디로 가는가? 시가편액이 되는 거죠. 자, 요걸 자꾸 구분을 잘 못하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게시판에 질문하신 분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기본 강의를 듣지 않은 분들이 강의 꼭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충실하게 처음부터 쭉 공부를 해오신 분은 전혀 무리 없이 나가네. 이렇게 중간에 생략한 분들이 나중에 와갖고 핵심 이론, 핵심 특강 뭐 어떤 두 건너뛰어갖고 이 부분만 하니까 여기서 설명했던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뭐 한다. 정말 묻어버리고 싶은 거죠. 모든 게 진도별로 차근차근히 나가는 건데 이거 생략하고 이것만 뻑 하는 거죠. 핵심 이론 강의. 그러니까 지금 엄한 소리 하고 있으면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지도 모르겠고. 자, 보세요. 가끔가다 이런 말이에요. 신고한 가액과 모르비계에서 시가편액이죠. 이거는 누가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거야? 납세의무자가. 이건 누가 정한 거야? 과세권자가. 근데 납세 의무자가 과세권자가 평가하고 있는 가액보다 뭐하면 이상이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고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가액이 과세관청이 평가한 것보다 어떻게 하면 적으면 이놈 인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편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7번은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랬어요, 여러분? 크다 그랬죠?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크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죠. 시가편액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작아야죠. 요런 걸 봐야 되는 거죠. 출제는 요런 거 갖고 장난치잖아. 근데 이걸 퉁으로 다 외우니까 그냥 무조건 중간에 바뀐 조건을 못 잡아내면 답이 없네. 아니야, 답이 있어요. 문제 출제할 때는. 자, 2번. 지상권과 가등기는 채권 금액을 과표를 하나 저당권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그 유명한 뭐야 여러분? 적용합쳐죠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를 한다. 에이, 이걸 맞았다고 그러면은 정말 창문을 열어야죠. 비록 2층이라도 밀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바뀌었어? 채권 금액과 부동산 가액의 순서가 바뀌었죠, 여러분? 예. 3번. 개인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가격 중 80%? 세법은 일단 숫자가 나오면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세법에서 제일 먼저 건드린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 숫자입니다, 숫자. 80%가 아니라 몇 프로야? 90%죠. 4번. 법인 장부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가격을 등록면에서 과표를 한다. 무슨 소리? 법인 장부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 또 뭐 있어? 자산 재평가죠.
그래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되면 그때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변경된 가액이죠. 등록면에서 과표에서 4번과 5번이 제일 중요한 규정이죠. 4번과 5번 묶으시고요. 등록면허세만 나오는 과표죠. 5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밑줄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 적용 합쳐죠. 이때 일정한 채권 금액이 밑줄 뭐랬어? 없을 때 조건이 있잖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어디가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이 목적이 된 금액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말로서 정답이 되네요. 자, 8번 재산세 납세무자 갑시다. 별표 3개. 언제든지 거의 매해 재산세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납세무자 별표 3개짜리죠. 서브노트는 바로 여러분 교재 330쪽부터 해당 내용을 보셔야 되죠. 자, 틀린 거 물어봤네요. 1번 과세기련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밑줄 과세기련제 사실상 소유자. 얘가 가장 원칙적인 납세무자죠.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죠. 이때 이 경우 사실상 소유자는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도래가 되어 해당 재산을 뭐한 자? 취득한 자. 자, 이 경우부터는 통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331쪽에 통칙 내용 나있죠? 통칙 반드시 보십시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돼요. 통칙 내용. 자, 계속 풀겠습니다. 2번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에이, 틀렸죠? 왜 틀렸냐고요? 안 가르쳐줘. 근데 자, 이거는 이미 작년에 시험 개정되자마자 출제됐습니다 그랬죠? 자, 올해 이게 또 내고 싶어. 그러면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 못 칩니다. 그 대신 장난칠 수 있는 게 있죠. 갑시다. 이 경우 밑줄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자, 동그라미 각각 다른 납세 의무자로 본다. 이런 거 기본과에서 다 설명드린 거죠. 안 들은 분이 이게 무슨 소리냐고 그러는 거죠. 이걸 출전이 각각 다른 살짝 물어봤고 동일한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체킹해 두십시다. 이미 위탁자는 작년에 건드렸어. 건드린 놈 또 안 건드려 올해는 그대로. 자, 보세요. 참나. 자, 여기 위탁자가 있고요. 시간이 없는데. 자,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법상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요? 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 계약에 따라서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죠. 누구한테 넘어가 소유권이? 위탁자부터 누구한테 넘어가? 수탁자. 근데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니까? 신탁.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등기 들어가요? 신탁 등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때에 위탁자로부터 신탁 계약의 체결에 따라서 위탁자 수탁자 소유권이 이전에 따른 수탁자의 취득일 때 취득세는 뭐다고요? 취득세는 뭐야? 비과세죠? 과세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왜 과세 안 하겠다고? 사실상의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 명의는 누구한테 넘어왔지만 수탁자한테 넘어왔지만 이건 사실상 취득이 아니라 신탁에 따른 신탁법상 신탁으로서 신탁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니까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여기까지? 단. 이 신탁이 주택법상 누구와 주택조합이나 주택재건축 조합과 누구 간의 조합원 간의 신탁이면 이때는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고. 왜 눈 동그랗게 떠? 맞죠? 오늘 몇 시에 끝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311조) 지금 도대체 저 자식이 무슨 소리 하고 있지? 그러면 심히 당황스러운 거죠, 저는. 311쪽에 동그라미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신탁법에 신탁서 신탁 등에 배는 신탁제 나서서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수탁자 신수탁자가 되면 딸딸 비가 됐다 그랬어. 기억은 나시죠? 단 신탁 재산의 취득 중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 간의 부동산의 취득이라든지 주택조합이나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취득세 비과세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가 되는 거고 위탁자는 누가 되는 거고 조합원이고 수탁자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조합이 되는 거죠? 맞아요? 맞잖아. 이거 공법에서 배우셨다면 여러분 주정 과목 안준선언 공법 그래봐야 점수 안 나오는 과목 잘해봐 55점. 그죠? 80점 나 공법? 어떤 분은 나 뒤집어진 줄 알았어. 아 저는 공법이 메인 과목입니다. 그래갖고 자기는 공법에서 80을 맞겠대요. 와 안장하는 거네. 그리고 중개법도 못하고 있죠? 공시세법 못하죠? 그럼 이분은 과락 아니면 99%는 뭐야? 평균 미달이죠? 그래 이상하게 공부를 해. 참네. 강한 데서 최대한 접수를 극대화시켜놓고 약한 과목에서 방어선만 유지하겠다라는 전략을 취해서 시간을 어디다 투입할 건가? 누구나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 똑같은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배정할 거냐를 잘 보셔야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탁일 때는 왔다 갔다 돼 뭐다 여러분? 비과세. 다만 그 비과세 대상이 신탁법상 신탁이 위탁자와 수탁자가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과 누구 간에 조합원과 일단 비과세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때에 이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가?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조합원용은 조합이 취득하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취득하는 걸로 본다? 조합원이 취득하는 걸 본다 그랬잖아. 방금 전에 했잖아. 네, 그거 했잖아요. 그러면 조합은 비조합원용일 때만 취득한 걸 보는 거죠? 맞죠?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누구는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고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고 비조합원용만 누가 취득한 걸로 본다고 여러분? 조합이 취득한 걸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이 조합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냐? 그게 바로 주택법상 주택조합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사용 검사일이죠. 주택 재건축 조합일 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영향을 받으니까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취득한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잠깐 308쪽 동그라미 3번 찾으셨습니까? 맨 위 3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료는 누가 취득한 걸 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뭐는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걸 보는 것에서 제외해서 누가 취득한 걸 본다? 조합이다. 어떻게 조합이 취득했다? 무슨 계약에서? 신탁법상 신탁이다. 그래서 다시 311쪽 오셔갖고요.
그래서 조합원과 조합가의 신탁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이 조합원부터 누구한테 넘어왔다? 조합.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이라도 비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비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조합한테. 이때 조합한테 과세는 뭐로 확인하라? 조합원용인지 비조합원용인지를 확인하라. 그래서 뭐면 비조합원용은 자 여러분 교재 312쪽 양가로 3번 원시 취득의 허가 건물의 동그라미 4번 비조합원용 토지 찾으셨습니까? 주택법은 주택법상 주택자는 언제 취득한 걸 보고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정비법상 누구일 때는 재건축자일 때는 언제 취득한 걸 봐라.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 보라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어디서 얘기고 취득세 얘기고 그래서 지금 누구 명의로 넘어온 상태에서 수탁자 명의로 넘어온 상태에서 뭐가 도래가 되랬어요 여러분? 6월 1일이 도래가 된 거죠. 그러면 다시 뭐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이번에는? 재산세죠. 이제 취득세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재산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재산세 갑시다. 자, 재산세. 그래서 어디 보시냐? 예, 331종 맨이 디귿.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면 누굴 납세무자라? 수탁자. 근데 위탁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줄줄이 있죠. 조합원이. 근데 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누구한테 넘겼어요 지금? 수탁자 넘겼죠. 그러면 이때 명의상으로는 누구 명의고? 수탁자. 사실상의 소리는 누구고? 위탁자. 그래서 작년까지는 재작년까지는 누구한테 때렸지만 위탁자한테 때렸지만 작년부터는 이걸 일일이 과세관청 이해 잡으러 다니겠다 못 잡으러 다니겠다 못 잡겠다 그냥 누구 때리겠다? 수탁자한테 때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네가 재산세 일단 내라 그 얘기야. 재산세 네가 내라. 누가? 수탁자. 그럼 네가 얘한테 받을지 안 받을지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겠다 안 하겠다?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당사자가 아니겠어. 그런데 이 경우 이렇게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에 대해서 납세무자는 A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 B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 C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 D에 대한 재산세 납세무자는 일단은 법률상으로는 누군데? 수탁자지만 A에 대한 납세무자, B에 대한 납세무자, C에 대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다른 사람이다. 각각 다른 시뻘겋게. 잡으셨어요? 자, 그리고 요건 예, 보시고 어디까지 연결시키냐면 요거를 거기다 적으세요. 참조. 수탁자 옆에다가 그 여백에다가 참조 몇 페이지 정리하면은 336조.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시간이 길어지네. 336조. 박스 있죠? 예, 요거 작년에 안 나왔어요. 요거 꼭 체킹해 두라고 그랬죠? 다른 건 다 나왔어, 신탁재산은. 근데 요 놈만 안 나왔어, 요 놈만. 그래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토지나 별도 합산과세토지죠. 밑줄.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 합산과세토지죠. 걔들은 무슨 과세야? 합산과세죠. 근데 이게 무슨 재산이야? 신탁재산. 그럼 이때 이렇게 신탁재산에 속하는 종합합산과세토지와 별도합산과세토지는 수탁자 은행 등이라든지 또는 수탁자와 위탁자의 고유재산은 별개니까 위탁자의 재산과 수탁자의 재산은 고유재산과는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못한다. 합산하지 못한다. 왜? 이거는 고유재산, 이거는 신탁재산 따로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설사 종합이라더라도 설사 별도라도 같은 종합과 별도라 하더라도 위탁자 거하고 수탁자 거 서로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2번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별도와 종합은 누구별로? 위탁자별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 합산해야 된다. 요거 놓치면 안 되죠. 박스.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문제 내고 싶어 안 내고 싶어? 내고 싶죠. 요걸 바꾸죠. 합산하지 아니한다. 합산한다면 살 바꿔주면 되죠. 이해하세요?
공부를 하셨던 여러분 출전 입장에서 공부하십시오. 마지막 하나 더. 341조. 지금 한꺼번에 신탁재산 다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양가로 5번 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됐다. 밑줄. 신탁재산에 대해서 체납이 됐을 때. 그때는 원칙. 재산세가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뭐 할 수 있어? 압류할 수 있죠. 다만 재산세가 체납된 재산에 속한 신탁에 밑줄 뭐가 있으면 다른 재산이 있으면 그때는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 이것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곧바로. 올해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겁니다. 나와도 절대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하나씩 신탁 한 건에 묶어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마무리 줘야 되겠네요. 쉬어야죠, 여러분. 자, 그래서 8번 마무리합시다. 자, 8번. 3번 아주 중요한 규정이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원 과세권자와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상 사유인권이 부여되면 누구한테 납세무가 있죠, 여러분? 매수 계약자한테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형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자를 뭐로 봐서 매수 계약자로 봐서 그 자한테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331조 동그라미 5번이 나와 있네요. 331조 동그라미 5번 찾으셨습니까? 예, 여기 5번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기 지문은 최근에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나왔죠. 그 전에 4년 전에도 한번 나왔죠. 여기서 한번 좀 봐주시고요. 자, 4번 재산세 과세기는 이제 밑줄 무슨 재산이에요, 여러분? 공유재산이죠. 그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지분의 표시가 없을 때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밑줄? 지분권자죠. 최근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5번. 저는 5번을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뭐 할 때? 다를 때. 건물 소유자는 갑, 토지 소유자는 을. 근데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하나. 그러면 그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 하나를 건축물과 부속 토지 뭘로? 시가 표준의 비율. 요걸 최근에 면적 비율로 바꿔버렸죠, 출전이. 그래서 안분해서 누구를? 소유자를 납세문제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답은 2번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늦어졌네요.